초중고등학생들의 온라인 2차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추가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준비 상황은 어떤지 최희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2차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고3과 중3 대상으로 온라인 계약을 1차로 먼저 했고요. 네. 오늘 목요일에 2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선거가 있어서 학교에 가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직전이라고 오늘을 보면 되고요. 예. 이번에는 고등학교 1, 2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가 약 3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1차로 계약한 학생 수가 약 90만 명 정도가 되니까 총 400만 명에 육박하는 학생이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접속 문제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또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 본격적인 이슈죠. 아무래도 기기 문제가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제대로 다 보급이 돼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제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13개 교육청은 대여를 신청한 초중고 학생 14만 명 전원에게 모두 대여를 완료한 상태고요. 예. 서울하고 경기 등의 4개 교육청은 오늘 중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대여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대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대여하는 대수가 28만여 대 정도가 되고요. 네. 혹시라도 또 기기를 받지 못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별로 원격 수업 긴급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1차 개학 이래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접속 지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연이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요? 네, 오전에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학습터 모두 로그인 지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동시 접속자 수가 35만 명까지 나왔던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에는요. 9시 45분쯤에 접속 지연 상황이 발생했고요. 10시 56분쯤에 서비스가 정상화됐습니다. 예. 이 학습터도 로그인 지연이 발생했는데요. 약 9시 50분부터 지역별로 로그인 장애가 좀 발생을 했는데 동시 접속자 12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서버를 좀 재가동하고 이런 긴급 조처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개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우려가 여러 가지로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EBS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에 접속 단계를 간소화해서 접속 지연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00개의 서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중앙 로그인 방식에서 학교별로 분산 로컬 로그인을 하는 방식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문을 여러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대한 병목 현상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또 이 학습터도 안정적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시스템을 분산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47만여 명이 수용하는 시스템을요, 7개 권역으로 좀 분리해서 구축을 하면 약 333만 명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또 학년급별로 이용자 분산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초등 만점왕의 경우 EBS 초등 주요 콘텐츠를 이 학습터에 탑재를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습터를 주로 이용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이제 초등학교 학급 전체 중에서 약 30% 정도가 EBS 온라인 클래스의 클래스룸을 개설을 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옮길 필요가 좀 없고요. 신규 부분을 이 학습터에 개설하도록 안내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플랫폼을 좀 나누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나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 등도 업로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뭐 3시 이후에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개선점들은 없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제작한 동영상을 좀 보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 영상을 좀 올리고 내리고 이런 업로드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료나 이제 동영상 업로드에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15시 이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해라. 이래서 이런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도 대폭 개선을 했는데요. 우선 업로드 네트워크 속도를 좀 빠르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서버하고 다운로드 서버를 분리를 했고요.
고성능의 콘텐츠 저장소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333만 명 정도가 접촉할 수 있고 400만 명이 결국은 수요가 모자르게 되니까 아직도 접촉에 대한 불안함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출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해하실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할 때요, 단순히 그 플랫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SNS 방식으로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3하고 고3은 이제 조정 기간이 아니라 직접 정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처럼 일부 좀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콘텐츠 제공형이나 아니면 별도의 과제를 부과하고 그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런 대체 학습을 실시하도록 운영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좀 여러 가지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지금 이틀 연속 두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등교해서 개학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명 미만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엿새째죠. 예. 네, 유은혜 부총리가 등교 개학을 실시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일주일 이상 추가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이하가 될 경우에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교 개학이 가능한 조건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교육부는 이제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 등교 개학 혹은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병행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보건당국하고 논의를 하고요. 이래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함을 계속 좀 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혜연 기자 수고했습니다.